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절기상으로도 이 대서가 얼마 남지 않았고 중복은 내일입니다. 어쩌면 더운 게 당연한 그런 시기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제16회 국제음식양생요리대회가 일본 고베에서 있습니다. 내일 출발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는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녀와서 요리대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동안 쭉 올려왔던 24절기 중에서 이제 대서가 다가왔기 때문에 대서에 관한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무덥다는 대서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대서는 여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큰 더위라는 뜻이죠. 원래 더위를 상징하는 이 민속 절기는 삼복입니다. 초복은 이미 지났고 중복은 대서 하루 전에 있습니다. 말복은 입추 바로 뒤에 오고요. 이 삼복은 중국에서 시작된 속절인데 이 개를 잡아먹었던 풍습도 중국 진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애완동물로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삼계탕이나 오리탕으로 복다림을 하죠.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많은 날은 많은 절기는 하지입니다. 이 양기는 하지가 가장 많은데 더위는 대서가 가장 덥습니다. 이것은 낮 12시가 가장 덥지 않고 2시나 3시 돼야 더운 이치하고 같습니다. 대서가 지나면 이제 다음 절기는 입추가 되죠. 여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대서는. 물론 입추는 말복 전에 있기 때문에 입추되었다고 해서 더위가 물러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을이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가 절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무더운 대로 이 더위를 즐기면서 보내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럼 대서절기의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서는 소수와 입추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이 서라는 말은 여멸, 즉 무덥다는 그런 뜻이고 중복하고 시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죠. 몹시 덥습니다. 그래서 소서 때부터 또 장마전선이 이 한반도 동서로 이렇게 걸쳐서 큰 장마가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은 이 대서가 지나면서 장마는 끝이 나고 이 찌는 듯한 그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큰 더위라는 뜻이죠. 대서는 이 겨울에 대한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말입니다. 대한으로부터 꼭 그 6개월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가장 더운 시기죠. 특히 대서 이후에 20여일 정도는 이 1년 중에서 가장 무덥다고 합니다. 이 불볕더위, 찜통더위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밤에도 이렇게 열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대서더위에는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그런 민담이 있습니다. 염소뿔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소리겠죠. 이 무더위를 상징하는 속절은 원래 삼복입니다. 이 열은 삼복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중복에 해당하는 시기가 대서입니다. 이 시기는 뜨거운 태양과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벼를 비롯한 모든 작물이 너무나 잘 자라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5, 6월 장마에 돌도 큰다라는 그런 민담이 있습니다. 이 농촌에서는 덥고 이렇게 습한 날씨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병충해를 예방하는 게 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논두렁에 웃자란 풀들이 또 벼를 덮어서 이 벼의 생육을 방해하기 때문에 논두렁에 풀도 베어주는 그런 시기죠. 대추 산지에서는 대서가 낀 삼복에 비가 오면은 대추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서 풍속도 보겠습니다. 입추까지 기간을 5일씩 이렇게 나눠서 삼으라고 하는데 이 초후에는 썩은 풀이 변하여 반딧불이 되고
중후가 되면은 흙이 습하고 무더워지며 마루에는 큰 비가 때때로 내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대서가 되면은 황제가 신하에게 얼음을 이렇게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있었죠. 이 얼음을 겨울에 채취해서 이렇게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이 가장 더운 이 시기에 꺼내서 직급벌료로 이렇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이제 이 하사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얼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이 민간에서도 이렇게 그 겨울에 얼음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름이 되면은 이 동으로 만든 큰 그릇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 동을 두드리면서 얼음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소서 때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은 옷을 말리거나 또 경서를 꺼내서 말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음식은 주로 이제 연잎죽이나 또 동과갱, 녹두죽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대서절기에 많이 먹었던 음식들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피서를 많이 떠나기도 했죠. 시원한 바다나 산의 계곡 찾아서 이 물에 발을 담그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박이나 참외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죠. 그리고 보양식으로는 뭐 게장국이나 삼계탕 등을 먹어왔습니다. 또 이 시기는 여름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시기죠. 이 애호박이나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 등 열매 채소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었고, 또 이 날씨가 더워서 시원한 성질을 가진 햇밀이나 보리 등을 이용해서 수제비나 막국수, 뭐 보리밥, 보리개떡, 미숫가리 등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또 싱싱한 채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쌈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식욕이 없을 때는 보리밥에 이렇게 찬물을 부어서 말아가지고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 그런 이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 보양식으로는 오리탕이나 초계탕을 해서 먹기도 했고, 이 삼복 때는 이제 게장국이나 삼계탕을 주로 먹었죠. 이 옛날에는 이 주로 성질이 찬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기가 부족하면은 겨울철에 추위를 많이 타서 힘들죠. 그래서 양기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 삼계탕이나 게장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당나라 손사막은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양기가 가장 많은 시기에 양기를 보충하면은 그 다음 겨울이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이 메밀을 이용한 메밀국수나 콩국수를 많이 해 먹었고, 또 이 팥죽도 많이 끓여 먹었죠. 그 밖에 이제 몸을 보신하기 위한 이런 그 요리들은 이 추어탕, 용봉탕, 임자수탕, 장어국 등이 있었습니다. 대서절기의 양생법을 보겠습니다. 대서는 중부하고 시기가 비슷해서 더위가 굉장히 심한 시기라 그랬죠. 이 식욕이 없고 수면도 좋지 않으면서 체중이 감소하고 정신이 막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식욕이 없는 원인은 비위가 차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 날씨가 더워서 찬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비위가 차지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비위를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또 날씨가 더워서 각종 곰팡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식품의 오염이 많은 시기죠. 이 식품의 오염에 의해서 복통설사나 식중독, 이질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위생에도 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로 인해서 열이 많이 나고 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서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생강차를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은 찬 음식으로 인해서 속이 차서 소화기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을 예방해주고 해독작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손사막은 동병하치 이론을 주장했는데, 동병하치 이론은 겨울병은 여름에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겨울에는 한사가 성하잖아요. 추위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위가 심할 때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겨울 만성병들이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연계에 양기가 많은 여름에 충분히 양기를 보충해 줌으로 해서 이 겨울에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사 침범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뭐 기관지염이나 뭐 폐기종, 복통 설사, 뭐 풍습성 관절염 이런 이 질병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에 산약 양고기죽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대서절기의 약선을 보겠습니다. 대서는 날씨가 무덥고 만물의 그 성장이 왕성하는 그런 시기라 그랬잖아요. 인체도 기혈이 체로 자꾸 향하게 되고 음기는 안으로 숨어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열을 내려주고 더위를 예방하면서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식품들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이 가장 좋죠. 이 열을 내려주면서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식품은 여름철에 이 시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채소나 곡물들이 다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오는 그런 식품들로 이렇게 드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위 중에 습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피부에 습진이 생기거나 무좀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 습을 제거하면서 이 해독하는 작용이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먹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은 너무 맵거나 술, 담배 등은 이제 적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비 리습작용이 있는 검은 콩이나 이 산을 소종, 즉 혈액이 뭉치는 것을 좀 풀어주면서 부기를 가라앉혀주고 열을 내리면서 해독작용이 있는 그런 이 식품들이 좋은데, 동북콩이나 아니면 팥 등으로 죽을 만들어 먹는 것도 이런데 효과가 있습니다. 염소뿔도 녹인다는 대서절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